무더위 속에 하수처리 펌프장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학생도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엉터리 컨설팅 보고서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적 기업과 농업법인, 컨설팅 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타낸 보조금이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하는 신항만 건설 계획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당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용인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오수펌프 시설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는 갖췄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아래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청소업체 직원 49살 양모 씨 등 2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 철제 계단 저 바로 밑에 그쪽에 있었습니다. 차들이 내려가는.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2시 40분쯤. 하수 처리장과 연결된 오수 펌프 시설 안에서 흙과 낙엽 등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먼저 들어갔던 작업인부가 이곳 탱크 안에서 쓰러지자 함께했던 동료가 구조하려 했지만 둘 다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부터 이 일대 오수 펌프 시설 10여 곳을 청소해왔고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리저리 화장 다 펌핑한 상태고 바닥에서 한 5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우선 확인하고 장비라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작업했던 직원들을 불러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제주시내 모 중학교 3학년 16살 김모군이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서 김군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에다 엉터리 컨설팅 보고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사회적 기업. 지난해 한 경영연구소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비용 1,5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보고서는 엉터리였고 보조금을 타낸 뒤 연구소 측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깊이 반성하고 제값 치우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기가 그러네요.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른바 통장 찍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미리 준 돈으로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 2곳이 제주와 전남 등 지자체 4곳에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타낸 보조금은 모두 17억 원. 대학 교수가 컨설팅 업체의 보조금 사업자를 소개해주고 2,5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적정하게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그 같은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보조금이 함부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컨설팅 업체 대표 41살 노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학 교수 강모 씨와 보조금 사업자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술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보조금 비리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제주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보다 대규모 매립과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는 500여 차례,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지만 크루즈 선석이 2곳뿐이어서 이미 적정 수용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탑동 앞바다 13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크루즈 선성 4곳을 포함한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톤급 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크루즈를 통해서 제주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 하지만 신항만 주변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대규모 매립을 한 뒤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 기존 상권은 더 낙후되고 개발 이익도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활성화됐을 경우에 아마 더 무건성이나 건립 등은 낙후되지 않을 것인가. 지역민들이 저 사업에 참여가 돼가지고 같이 이 시설과 함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신항이 개발돼야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 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줄고 결과적으로 이 상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해수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에 신항만 기본 계획과 예정 지역을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제주 연안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앞바다의 연평균 수온은 지난 2003년 18.9도에서 2013년 19.3도로 10년 만에 0.4도 올랐다. 지난해에는 18.2도로 2년 만에 1.1도나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안 어류의 아열대성 어종 비율은 지난 2013년 52%에서 지난해에는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이 2,500명이나 됩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4.3 당시 19살의 나이로 전주영무소에 수감된 김평국 할머니.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받은 뒤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메토실 이제 사명이 들어가래서 네 사람 우리 배탄 일행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똥통 옆에 비고 자고 생활을 1년 했죠 뭐. 김할머니처럼 4.3 당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언도를 받은 제주도민은 2,500여 명. 전주영무소 수용자 100여 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9%가 수감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73%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10명 가운데 6명이 억울함을 씻기 위해 재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투는데 여기 피해자분들은 소송을 받지를 않았다. 형사소송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재심으로 다툴 수가 있을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용인 명부를 폐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의원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불법 재판으로 확인되면 수용인 2,500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지난 5월부터 강화되면서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1,023억 원에서 5월에는 512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은 737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지와 상가의 담보 가치가 불안정한 만큼 도내 금융기관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2.5도까지 올랐고 남원 30.7도, 마라도 30.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북부와 남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제1호 태풍 네파탁은 모레 중국 본토에 상륙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고 제주에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 인근 516도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2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7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의학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하게 될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이 첨단과학단지의 JDC 건물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재 명품화와 건강 장수선 프로젝트, 한방의료관광 사업 및 중국인 대상 우수 한약재재 개발, 비만과 아토피 경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 양돈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조합장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것은 홍석희 서귀포 수협 조합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